혹시 거북목이랑도 연관이 있을까요? 거북목에 연관이 있습니다. 거북목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라운드 숄더라고 해서 어깨가 이렇게 굽어지고 그런 이제 좀 정상적이지 않은 자세가 지속되다 보면 그 등에 근육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이제 수축이 된 상태고 오래 지속이 되면 단축이 됩니다. 그 단축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거기서 염증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단축된 상태가 이제 그 근육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좀 딱딱해지는 경향성도 보이고 우리가 흔히 근육이 뭉친다고 하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쉽게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번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잘 안 낫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이제 그 근육을 단축시키는 원인 중에 거북목이 있는 거예요. 어깨가 이제 뭐 50견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기를 어깨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를 목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예, 그러니까 한 이 가운데 정도부터 우리가 분이 어깨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깨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팔, 여기가 아픈 사람도 있고요. 여기를 어깨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깨 문제인데 날개축지가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등이 아프다고 했을 때 어깨도 당연히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도 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꼭 라운드 숄더가 아니고 50견이나 회전근개 질환이더라도 등이 아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깨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근막통증후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한 질환은 아닌데 이제 난치성 만성 질환으로서 승모근, 날개축지 만성적으로 계속 아프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압통점이 있어요. 눌렀을 때 굉장히 아파하고 그리고 거기를 이제 어떤 자극, 바늘이나 이런 걸로 자극을 줬을 때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효과를 보는 그런 이제 근막통증후군 환자분들도 이제 거기가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잠을 잘못 자서 근육이 뭉쳐서 그런 경우도 당연히 엄청 많겠죠. 일단 뭐 저희가 치료할 때 그 환자분에 따라서 원인이 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순서대로 맞춰서 치료를 보통은 하는데 병원 가면 이제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집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마사지, 스트레칭, 그다음에 찜질 이게 다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집에서 뭐 거북목 스트레칭, 뭐 신전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폼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날개축지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문대기도 하고 또 같이 사는 사람 누구 있으면은 나 여기 좀 마사지 좀 해줘라, 좀 눌러달라, 좀 주먹으로 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부위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때 내가 아플 때 그걸 잠깐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사실 없어요. 물론 그때는 뭐 시원한 느낌이 들겠지만 자극을 줬으니까 그게 사실 좀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잘 없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진짜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이제 진통제 소염제 팔잖아요. 소염제 먹고 그냥 따뜻한 찜질 정도만 하는 걸로도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게 만성적으로 있다면 이제 거북목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이제 어깨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평소에 조금 안 좋을 때마다 틈날 때마다 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깨 스트레칭이 크게 필요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목 스트레칭은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목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목 스트레칭은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가면 이제 뭐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 뭐 그 주사를 놓는 부위는 원인이 목에 있으면 목에다가 주사를 놓을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근육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거기 근육 자체에다가 주사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어깨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깨에다 주사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도수 치료처럼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치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도수 치료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등 통증을 만약에 도수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치료사들마다 어떤 뭐 이제 지식이나 경험들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다 등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목도, 어깨도, 허리도 다 한꺼번에 만져봅니다. 그랬을 때 생각지도 못한 데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등이 아픈 사람이 왔을 때는 도수 치료를 자주 권하는 편입니다. 제가 못 찾아내는 것도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수 치료는 이제 뭐 최소한 30분, 1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그 시간 동안에 환자랑 대화를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할 때 더 아파지세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대화를 하지만 우리가 뭐 30분 동안 진료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분 동안 그 환자와 일상생활, 뭐 직업, 뭐 평소에 어떤 자세를 자주 취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치료사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저도 몰랐던 것들을 치료사가 저한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어떤 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급성 질환이 아닌 이런 등 통증 같은 건 만성이나 진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와 같이 진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 흔한 질환이죠. 우리 등 통증 아니면 견갑골 안쪽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